의사소통의 걸림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제점을 털어놓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줌으로써 그의 대화를 중단시키는 말이나 음조 또는 신체 언어를 의사소통의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령하기, 회유하기, 빈정대기, 충고하기, 신문하기, 해결사 노릇하기, 도덕적 판단하기, 판단하기, 관심 돌리기, 심리 분석하기 이렇게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AP교재 5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명령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불평은 그만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부모의 의도는 상황을 통제하고 자녀에게 재빠른 해결책을 주고 싶어서 명령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왔으니까 바로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빨리 먼저 숙제부터 해라. 부모의 의도는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명령하기라는 의사소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부모의 명령하기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자녀에게는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기는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됨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기는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됨으로 인해서 소통에 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결사 노릇하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조처한다는 것쯤이야 누구나 다 알고 있지. 부모의 의도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 간에 그 문제를 척척 다룰 수 있는 부모가 자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해결사 노릇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를 가져오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결사 노릇하기가 실제로 자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소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많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자녀가 이제 10대가 되고 사춘기가 됐을 때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오지 않고 경험이 없는 친구들에게 가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 의사소통의 걸림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걸림돌을 사용하지 않고 자녀와 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의사소통의 걸림돌들은 단지 자녀하고의만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 간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걸림돌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걸림돌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대화가 막히고 소통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걸림돌 활동 중에 제가 10가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령하기입니다. 저의 같은 경우에 나의 의사소통의 걸림돌 중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명령하기입니다. 내가 이런 걸림돌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못되게 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의도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기는 대화를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의사소통의 걸림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화를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면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이제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